앞머리에 최적화된 전체 디자인에 대한 뭘 할 수 있어? 카운셀링을 할 수 있어. 상담을 할 수 있어. 들어와서 앉아만 준다면 앞머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누구랑? 고객이랑. 자, 우선은 오픈 매장에는 신규가 많아야죠. 그죠? 많은 고객들이 들어와야 디자이너들도 활기차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고객 수가 베이스가 되어야 향후 단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VIP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건데, 여러 프로모션은 있어요. 여러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 중에 앞머리 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앞머리 컷이라고 하는 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들이 직접 앞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고객이 앞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막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되게 그러니까 빈번하게 해.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무 막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앞머리 컷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앞머리 컷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야. 난이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자, 우리 입장,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 왜? 선수 입장에서는 앞머리 컷이 뭘 잡는 거야? 이미지를 결정하는 부분들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신규 유입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많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로 따져본다면, 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편안하게 뭐 선택할 수 있어. 매장에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됐을 때 프로모션으로 적합하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앞머리 컷은 이 앞머리 컷에 대한 비용, 가격이 어떠하냐라고 했었을 때, 프로모션으로는 효과가 있죠. 프로모션으로는 효과가 있어. 자, 게다가 신규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에도 제가 한번 교육했을 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 유입에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머리를 했는지 우리 살롱은 알 길이 없어. 프로모션을 할 때, 다른 매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와야 되잖아. 다른 매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언제 머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신규인데. 그래서 저희가 신규 유입의 그 미끼 상품 프로모션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기가 짧은 시술을 메인으로 봤어. 무슨 말이야? 4달 또는 1달 반 안에, 또 시술을 해야 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시술을 자주 해야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신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앞머리도 마찬가지야. 알죠, 여러분? 앞머리를 극단적으로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서는 앞머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자르진 않잖아. 그쵸? 많이 자르진 않잖아. 그래서 1달에서 1달 반 사이에 앞머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야. 주기가 짧다고. 주기가 짧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유입에 적합한 프로모션이라 볼 수 있는 거야. 뭐만 괜찮으면, 가격만 괜찮으면. 고객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자, 위에서 본 거예요. 자, A가 앞머리야. 자, 앞머리를 커트하는 과정에서, 자, 선수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어? 카운셀링을 할 수 있어. 앞머리에, 앞머리에 최적화된, 음, 뒷머리?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에 대한 뭘 할 수 있어? 카운셀링을 할 수 있어. 상담을 할 수 있어. 들어만 준다면, 들어와서 앉아만 준다면, 앞머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누구랑? 고객이랑. 나눌 수 있어. 직접. 온라인도 아니야. 직접. 직접. 이해되시죠? 이건 이기는 게임이죠. 들어만 준다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고객과 시나리오를 짜기 수월한 거야. 왜? 직접 보고 하는 거니까. 직접 보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만약에, 앞머리에 대한 커트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쳐. 3,000원도 좋고, 4,000원도 좋고, 좋아. 자, 프로모션에 적합할 정도로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안 하고 싶을 수 있어. 왜? 이거 너무 싸지 않아? 싸지 않아? 안 하고 싶을 수 있어. 자,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앞머리 커트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10,000원은 받아야지 하면서 10,000원이라고 쳐봐. 앞머리 커트 비용이. 자, 그러면 차액이 7,000원이지. 그쵸? 차익이 7,000원이야. 자, 이 7,000원을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마케팅 비용으로 볼 수 있잖아. 그쵸? 고객이 앉아줄 수 있는 상황까지 유도할 수 있는 가격에 힘이 있다. 라고 하면 7,000원을 손해봤지만 고객은 선수 앞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고객과 카운셀링을 통해서 고객의 다음과 다음을 어, 로드맵처럼 시나리오처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잖아. 7,000원으로. 그럼 굉장한 거 아닌가?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을 하면 모델 작업이라는 걸 하잖아. 그쵸? 모델 작업. 모델 작업이라는 거 한다고. 모델 작업을 하는데 드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리얼하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염색하고 스타일링 예쁘게 뽑고 포토슈팅까지 잡는다라고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거야. 그치? 이 정도 걸릴 거 아니야. 예쁘게 포토슈팅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끝나? 이걸 업로드해야 될 거 아니야. 편집해서. 그치?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걸릴 거 아니야. 하루 반나절은 걸릴걸?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작업을 통해서 몇 명의 고객이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있어? 모델 작업을 했어. 이 모델 작업을 해서 몇 명이 반드시 들어올 거야.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나? 또는 이 모델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했어. 그 업로드를 한 그 피드나 그 인기 스타일을 고객이 몇 명이 보았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보고 스스로 저 머리를 해야겠다. 이 디자인한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우리가? 불가능하죠. SNS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 모델 작업을 해서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안 올 수도 있어.
10명이 올 수도 있어. 2명이 올 수도 있어. 100명이 올 수도 있어. 알 수 없다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모델 작업에 드는 이 시간을 우리의 인건비로 환산한다 쳐봐. 선수의 인건비. 그럼 선수는 이 시간의 인건비를 얼마로 측정할 거야? 맞잖아. 시간을 썼으니까 비용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인센티브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픈 살롱이 아니라, 오픈하기 좀 지나가지고, 인센티브로 전환한 상황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90분에서 120분을 쓰는 그 과정에서 다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을 수 있잖아. 모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델 작업에 심취해서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못 줄 수도 있어. 또는 모델 작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신규 고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것을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그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시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얼마라고 생각해? 그 투자 비용이 높을까? 7천 원이 높을까? 7천 원이 적잖아. 응? 7천 원이 이익이잖아. 훨씬 이득이잖아. 90분에서 120분이면 높잖아. 투자 비용이. 얘는 낮잖아. 심지어 모델 작업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SLS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누가 받는지 모르잖아.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근데 7천 원을 투자해서 만든 이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앞머리 프로모션은 그 디자이너 앞에, 그 선수 앞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앉아있다라고만 하면, 다시 그 사람과 새로운 시술, 더 나은 시술, 그 다음 시술에 대한 제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잖아. 물론 그 고객이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카운셀링의 그 태도, 그리고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주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신규를 유입하는 과정, 그러니까 오픈 매장에서 신규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이 앞머리 컷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비용을 3천 원을 받을지, 2천 원을 받을지, 1천 원을 받을지, 5천 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가격에 비해서 낮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디자인한다라고 하면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 물론 여기에서는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어떤 거? 앞머리 컷을 받아서 만족한 사람들에 대한 리뷰가 나오거나 앞머리 컷을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전문가의 활동,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블로그에 담아서 고객들이 이 집은 앞머리에도 진심이구나 또는 앞머리에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가격을 낮춰서 앞머리라고 하는 난이도가 낮은 고객이 들어오기 쉬운 그런 상품군을 선택해서 프로모션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가격은 가격이고 상품은 상품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프로모션을 성공할 수 없어. 뭐가 필요하다고? 그 프로모션이 앞머리라고 하는 프로모션이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야 돼. 어디서? 리뷰에서.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어디서? 블로그에서. 그래서 해당 매장은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진심이고 전문성이 높고 또 이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고객들이 이렇게 많다. 라는 내용까지 담아야 프로모션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실까요?